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 상황이 우리 경제와 부동산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정말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반의 불안정까지,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먼저 전체적인 경제 상황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원유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심각해요. 이란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원유 매장국이라는 걸 아시나요?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70달러대 후반에서 80달러대까지 올랐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유가가 오르면 모든 게 비싸집니다.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운송비, 물류 비용이 전부 올라가거든요. 스에즈 운하나 페르시아만 항로의 위험이 커지면서 배송비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식량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곡물 공급의 중요한 나라고 러시아는 비료와 에너지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예요. 전쟁이 계속되면 전 세계 식량 불안정이 다시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금리 정책입니다. 원래는 올해 하반기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이게 어려워졌어요.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내리는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커요.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오르면 한국 같은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압력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투자자들이 위험한 자산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강해지고 있고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위험 자산들은 약해지고 있어요. 대신 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기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가 강화되어 있고 거기에 고금리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여기에 경기 불안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전쟁 위험이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가격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나 여러 채 투자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 현금 비중을 늘려서 기회를 기다리시는 게 현명해요. 중기적으로는 금리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아주 조금만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쟁 위험이 줄어들고 유가가 안정되면 다시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부동산 시장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야 할까요?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여전히 유망합니다. 특히 지하철역 근처나 정비사업 지역 같은 곳은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어요. 지금 현금을 확보하고 계신다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나 비수도권 투자형 원룸, 상가는 조심하셔야 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공급은 과잉인 상황에서 공실 위험이 크거든요.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청산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정금리 전세나 월세 투자는 나쁘지 않아요. 금리가 고점에 있다가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전세 수요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공장이나 물류 창고는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지정학적 위험에 민감하고 수출이 둔화되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진입을 자제하시고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 즉 현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전쟁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확장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 대신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혹시 지금 여러 채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대출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일부 매도를 통해서라도 현금을 확보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서울 내에서 입지가 확실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여전히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 급등은 기대하지 마시고 저가 매수 전략이나 전세, 임대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강남 3구나 마포, 용산 같은 도심 지역은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몇 가지 변화에 주목하셔야 해요.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월세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외국인 임차인 수요도 변화하고 있어요. 중동 지역 사람들이 안전을 찾아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늘고 있는 반면 서구 사람들은 위험을 피해서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세가 안정되고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때가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점이 될 거예요. 구체적인 신호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동 지역에서 휴전 협정이나 평화 협상이 진전을 보일 때, 둘째,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하로 안정될 때, 셋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하 신호를 분명히 할 때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다시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현금 확보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준비해 두세요. 둘째, 시장 조사입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관심 있는 지역이나 물건들을 미리 조사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셋째, 금융 조건 정비입니다.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 두시고 금리 조건도 알아보세요. 시장이 좋아지면 금융 조건도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대출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고정금리로 전환하시거나 일부라도 상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출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임대 수입이나 다른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임대 수입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부동산만 투자하지 마시고 다른 자산에도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 자산 또는 우량 기업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도 고려해 보세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니까 급할 때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해외 부동산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가 견실한 나라들의 부동산은 위험 분산 효과가 있어요.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도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셔야 해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서 보유 비용이나 매도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절세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설립 같은 것들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이 끝나고 나면 부동산 시장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에너지 효율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교통 접근성이나 생활 편의성 같은 것들이 더 중시될 거예요. 또한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주거 공간에 대한 요구도 바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미리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나 교통망 확충 계획, 산업단지 조성 계획 같은 것들을 참고하셔서 미래 가치가 상승할 지역들을 발굴해 보세요. 특히 친환경 에너지나 첨단 기술 산업이 들어서는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유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부동산 투자 방식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나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 방식이 더 활성화될 것이고, 공유경제나 구독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임대 모델들도 나타날 거예요. 이런 새로운 투자 방식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반의 불안정이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방어적 태세를 취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시기이지만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가 바로 기회가 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서울 내 입지가 확실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여전히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단기 급등은 기대하지 마시고 저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확보하시고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글로벌 정세가 안정되고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때를 기다리세요. 그때가 바로 다시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점이 될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적 긴장이 경제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